두 번째는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평균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와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로 나눈 다음에 그 공간에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줌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이런 그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가 왜 이제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제가 이용할 이 스케일 로테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왜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SPD 매트릭스는요. 이걸 어떻게 없애죠? 채팅 때문에. 네. 풀스크린으로 하는 게 있어. 지금 이게 풀스크린인데 제가 화면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줌을 풀스크린으로 하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글씨는 다 보이니까요. 우리가 그 이제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이제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디퓨전 텐서라는 거에서 이제 각각의 텐서들이 일립소이드의 형태로 나오고요. 이 일립소이드를 우리가 그 서피스 코디네이트를 이 일립소이드의 서피스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할 때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P 차원의 SPD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그 리얼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이제 어떤 오픈 서브셋이에요. 콘 같이 생겼어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2 곱하기 2 매트릭스는 이 두 개의 다이애고널 값은 0보다 큰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고요. 대신 오프 다이애고널 값은 이 두 개의 값에 곱한 것보다 작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곱한 거의 스퀘어 루트보다 작아야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3차원 공간을 다 스팬하지 못하고 이렇게 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콘의 지금 안쪽이 우리가 SPD 매트릭스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공간이 이 콘의 안쪽이고요. 바운더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브셋이고요. 이제 오픈 콘의 그런 이제 그 끝까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콘의 형태가 됩니다. 우선 이 SPD 매트릭스들이 이제 데이터로 쓰이는 그런 분야가 뭐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던가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일립소이드들을 이용해서 뇌에 있는 그 물 분자들의 움직임을 물 분자들이 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립소이드 형태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텐서 베이스드 모포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뇌 이미징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오브젝트의 형태가 여기서 어디로 데포메이션 하는 것을 이제 2 곱하기 2 텐서, 그 표면에 붙인 텐서의 변화로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텐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SPD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매트릭스죠. 네, 리얼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럼 애널리시스 이것만 이제 리얼이 아니고 허미션 매트릭스인데 오늘은 다 리얼 매트릭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학에서는 당연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나와가지고요. 뭐 굉장히 오래된 테크닉이지만 이제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추출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PD 매트릭스가 데이터 오브젝트일 때 이제 그것들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안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3개의 자유로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3차원의 유클리디안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로그 유클리디안이라는 거는 이제 매트릭스 로그를 씌우면은 또 3개의 정말로 자유로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로그를 씌운 다음에 유클리디안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affine invariant Riemannian framework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의 공간을 심플러스 P라고 써놨는데요. 이 공간을 매니폴드로 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매트릭을 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조금 다른데요. 스케일링 로테이션 프레임워크이라고 제가 요거를 이제 같이 연구하는 아민 슈왈츠맨이 2006년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에 써놨던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제 그 각각의 SPD 매트릭스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로 디컴포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를 바꾸고 아이겐 벡터를 바꾸는 걸로 이 일립소이드의 로테이션을 아이겐 벡터로 표현을 하고요. 아이겐 벡터의 로테이션으로 그 다음에 일립소이드가 스트레칭 되거나 슈링킹 되는 거를 아이겐 밸류의 값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리스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립소이드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3차원의 그 SPD 매트릭스가 한 3차원 SPD 매트릭스가 엘립소이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투바이투를 폰 3차원 아닌 폰 내부의 점으로 표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SPD 하나를 그런 차원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네. 조금 다릅니다. 2차원이라면요. 그러니까 A11, A22, A12 여기는 똑같은 거 들어가겠죠? 요런 2차원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제가 그리던 콘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지웠을 때 같은 값이니까 콘에 들어가고요. 얘를 표현을 하면은 얘가 x라는 자유로운 거에서 요 a가 들어가고 x가 1인 이런 x들의 공간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 a가 예를 들어서 제가 1, 1, 0, 0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죠. 이 x들의 집합은. 그럼 제가 이것을 만약에 2로 바꾼다면 얘는 원이 아니고 y축이 루트 2인 이런 타원이 됩니다. 아이겐 벡터 스페이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는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평행하고요. 아이겐 밸류는 2하고 1인데 그게 이제 요 값하고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하면은 점 하나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은 이제 6차원 콘이 되겠죠. 2차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건 디퓨전 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기 엘립소이드는 엘립소이드는 이제 디퓨전 텐서를 볼 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엘립소이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텐서가 이렇게 로테이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슈링킹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하게 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SPD 매트릭스가 스케일링 되거나 또는 로테이션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일단 하고요. U하고 U라는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와 D라는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U라는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는 로테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이제 엔티시메트릭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을 하면은 얘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곱하기 아이겐 벡터가 또 다른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들 중에 하나를 L을 골라서 또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을 씌우면은 이제 이 다이애고널 값들의 값이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X라는 SPD 매트릭스 또는 일립소이드 또는 일립스 2차원이라는 이제 이런 것을 데포메이션 하는 것을 이 아이겐 벡터를 로테이션하고 아이겐 밸류를 이제 슈링킹하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칭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게 우리가 그 스케일링 로테이션 커브라고 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를 이제 이렇게 생긴 2차원이라면 이런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돌리고요. 이제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는 이제 두 양수기 때문에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 로테이션 커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뚱뚱한 엘립소이드 하고요. 이쪽에 있는 길쭉한 엘립소이드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이 지오메트릭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은 이 가운데가 뚱뚱해지는 현상이 막 발생을 하는데 저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가운데가 뚱뚱해지지 않아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로테이션이 메이저 모드 베리에이션인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콘에서 저 커브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니 매트릭스들이 x1, x2에서 xn이라는 샘플이 있어요. 그럼 이 샘플들의 평균을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정의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케일링 로테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평균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한 평균이 존재하는지, 유일한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나 중심극한 정리가 여기서 개발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뭐가 있어요? 네. 보여주신 데포메이션이 GOD식이 되도록 정의하는 매트릭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GOD식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GOD식하고 코인사이드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공간에서 GOD식이 되냐면은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디컴포지션들의 공간에서의 GOD식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 GOD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랑 코인사이드를 그 중에 여러 개랑 코인사이드를 하고요. 또 다른 거랑은 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yes and no가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금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어떤 x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아이겐 페어가 u라는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d라는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d라는 아이겐 밸류가 우리 흔히 뭐 숫자가 큰 순서로 적혀 있다거나 작은 순으로 적혀 있다거나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특히 계산할 때 그런 가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d라는 매트릭스 안에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 1, 1 이런 아이겐 밸류들이 있을 수도 있고, 1, 2, 1 이것도 괜찮고요. 뭐 1, 1, 2도 괜찮고, 뭐 여러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는 그냥 오소고널 매트릭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스페셜 오소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들로 좀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겐 밸류들의 공간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의 공간 SOP랑 그다음에 양수값을 가지는 파지티브 데피니시이기 때문에 양수값을 가지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들의 공간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콘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SPD 매트릭스 공간의 한 점에서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의 공간의 한 점으로 가면 좋은데 한 점으로 가지 않고 여러 점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겐 컴포지션, 거꾸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에서 SPD 매트릭스로 가는 거는 이제 여러 개가 하나의 점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아이겐 네. 디컴포지션 유니크하지 않다는 게 매트릭스 X가 주어지면 네. 아이겐 밸류 구하고 아이겐 벡터 구하면 되잖아요. 네. 유니크하지 않나요?
이제 제가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유니크하지 그러니까 이제 않다라고. 오더링을 그러니까 뭐 아까 오더링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작은 수부터 쓴다, 뭐큰 수부터 쓴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면 사실 네. 유니크하지 않고 네, 제가. 퍼뮤테이션 그런 거를 네. 그냥 픽스 시켜놓고 나는 무조건 이제 오더링을 한 방향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가장 큰 수부터 작은 수 쪽으로 쓰겠다. 네. 그러면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네, 네. 보통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하는지 예제로 예.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예로 들었는데 x는 이제 8, 3하고 나 두 개, 이제 업다이고는 0인 이런 거고요. 이제 y는 이제 5, 5입니다. 이콘 위에서 y는 요점이고요. 이 뭔가 축 위에 있는 점이고요. 이 x는 파란색 점입니다. 이제 요거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하면은 파란색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파란색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8, 3순으로 많이 써요. 네, 저도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가 1, 0, 0, 1로 쓰면 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저는 3, 8도 이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 컬럼 두 개를 바꿨기 때문에 컬럼과 로우를 둘 다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도 컬럼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거는 이제 축, 이제 X축, Y축을 가리키는데 얘를 사인을 이렇게 바꿔서 동쪽은 서쪽으로, 북쪽은 남쪽으로 바꿔도 똑같은 매트릭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애고널 값들을 순서를 바꾸는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의 사인을 바꾸는 사인 체인지에 의해서 이 경우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디컴포지션들이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 중요한 그러니까 피지컬 컨텐츠를 계산할 때는 저거에서 상관이 없다고 보통 가정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 유니크하다. 이 네. 경우는 유니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 유니크한 게 실제로 어떤 중요한 네, 여기서는 영향이 있는지. 네,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조금 합니다. 지금 저 예에서 네 가지만 있다. 이런 가지수는 정확히 쓸 수 있을 만큼 유니크하게 정의된 건가요? 요 경우에는 정확히 네 개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제 잘 정의가 되는 거죠. 네, 잘 정리가 됩니다. 저는 2차원 예만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P차원일 때도 정확히 몇 개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제는 네. 어쨌거나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다이고널라이즈가 그냥 다 되는 것들만 고려하시는 거. 다이애고널라이즈가 된다는 거는 아이겐 컴포지션이 되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랭크가 다 네, 랭크는 무조건 P인 거, 0이 아닌 거.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매트릭스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 아이겐 밸류들은 똑같이 5, 5인데요. 아이겐 벡터는 사실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개수가 아까 4개였는데 여기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이 그림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그 앵글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바퀴 뺑 돌아도 다 아이겐 벡터다. 네, 그래서 이게 유일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유일하지 않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그 SOP 곱하기 다이애고 토왁스는 굉장히 정말 제가 원하는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매우 나이스한 유마니안 매니폴드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커브를 볼 때 우리가 스케일링 로테이션 커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이겐 밸류는 스트레칭하고 아이겐 벡터는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X에서 이 G로 갈 때 이 X에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4개가 있었고요. 이 G에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16개 그 공간에서는 아이겐 디컴포지션 공간에서는 16개의 스트레이트 라인이 있는 거예요. GOD식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4개의 GOD식은 여기서 하나의 선이 되고요. 어떤 거는 지금
어떤 GOD식은 여기 스케일 로테이션 커브 요게 되는데요. 요 빨간색은 굉장히 이제 이코노미컬한 그런 패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은 굉장히 이코노믹하지 않은 좀 피지컬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커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먼저. 그래서 아까 저기 X, Y였네요. 네, X는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있고요. Y도 3개, 4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점을 그냥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의 각각의 이 공간에서 GOD식을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이 파란색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상한 이런 게 되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가장 제 눈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이런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이렇게 가장 뭔가 경제적으로 로테이션을 한 45도 정도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거고요. 제 생각하면 이 사이안은 아마 시계 방향으로 돌린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4가지 버전의 다른 아이덴 디컴포지션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고 이 중에서 이 길이가 가장 작은 거를 찾아야 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의 데포메이션, 인터폴레이션이 가장 경제적이고 피지컬하게 인터프리터블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크니스를 고려하는 이제 유니크니스를 일부러 넌 유니크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요 중에 어떤 게 그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될지를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페어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이 커브가 GOD식이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 커브, 요 빨간색 커브는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공간에서는 요 빨간색 GOD식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플래튼 해놔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GOD식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있는 한 바퀴 도는 이 파란색 커브도 역시 이 공간에서는 GOD식입니다. 시작점 끝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제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못 드린 이유가 다 GOD식이긴 한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빨간색을 중심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X랑 Y랑 두 개의 이 SPD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X랑 Y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아이겐 디컴포지션 공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장 짧은 GOD식을 찾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한 거를 UD라고 하고요. Y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한 거를 V 램다라고 하고 UD는 X의 아이겐 컴포지션의 인버스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에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고요. Y는 이 V 램다는 Y의 아이겐 디컴포지션 중에 하나여서 가장 거리가 이 D는 이제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나이스하기 때문에 이제 매트릭을 주었으면은 그 중에 가장 거리가 짧은 것을 찾으면은 그게 이제 피지컬하게 인터프리터블한 그런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로테이션 디스턴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여기 주저리 써놨는데 읽어드리면은 이제 X에서 Y로 가는 스무스 데포메이션 중에서 이제 그 데포메이션을 이렇게 거리로 쟀을 때 가장 어마운트가 작다. 그리고 이 스무스 데포메이션은 아이겐 벡터의 로테이션과 아이겐 밸류의 인디비주얼 스케일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얘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어디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정의한 이 디스턴스가 이 공간에서 매트릭이면 좋은데 매트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세미 매트릭이어가지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겐 밸류가 그 넌 유니크한 패턴이 아까 그 어떤 이그젬플에서는 아이겐 디컴포지션 딱 4개가 있었는데 어떤 이그젬플에서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무한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매트릭이 아니고 그냥 세미 매트릭.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평균을 내고 싶어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라면은 프랙션 평균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매트릭이 아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정의를 적용을 하면 되니까 사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왼쪽은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이 일립소이드가 끝에가 좀 잘려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샘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샘플에서는 이제 메이저 모드 베리에이션 로테이션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게 대부분의 베리에이션이고요. 요거는 이제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에서 제가 샘플을 했어요. 이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로그를 씌운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노멀이 되는 또는 노멀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씌운 게 이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어파인 인베리언스 리마니언 프레임워크에 잘 맞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왼쪽 데이터, 오른쪽 데이터가 있는데 왼쪽 데이터에서의 평균을 내면은요, 이제 스케일링 로테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평균이 나오고요. 아까 그 데이터에서 여기 끝에가 잘렸습니다.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주성분 분석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메이저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게 잘 이쁘게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파인 인베리언스 리마니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은 주성분 분석을 하면은 얘가 이제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면서 데이터에 없는 이런 뚱뚱한 애가 평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샘플을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뾰족하지만 이렇게 대략 비슷한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만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천천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스피드업하고 뒤에는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 로테이션 민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에서 프레시 민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레시 민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측값 x1, x1부터 xn까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매트릭은 아니지만 디스턴스 메저가 있기 때문에 디스턴스의 제곱, 그래서 이 s라는 거가 뭔가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케일링 로테이션 민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유일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 셋으로 했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확히 프레시 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그런 theoretical work이 다 매트릭 스페이스이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은 그럼 이 프레시 민은 어떤 성질이 있다. 왜냐면 이거 할 때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매트릭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얘를 지금 미니멈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디스턴스 계산할 때 여기서 또 미니멈을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상으로 이제 저와 저의 학생들이, 저의 콜라보레이터들이 핸들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트라이가 partial scaling rotation mean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generalized Freshen mean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샘플 스페이스인 어떤 한 표본인 S라는 SPD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평균을 SPD 매트릭스 공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이겐 디컴포지션 공간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UD라는 이런 모수 또는 평균이 있는 공간 두 개로 나눠 가지고요. 요거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SPD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그러면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어진 요 UD랑 가장 가까운 곳을 골라서 그거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셋과 점 사이의 거리로 PSR 디스턴스 그냥 함수예요. 이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값들, 샘플들을 xi들을 이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제곱합을 가장 줄이는 그런 UD를 찾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PSR, Partial Scaling Rotation Mean Set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이
됩니다. 네, 계산을 할 수 있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2차원인 경우에는 제가 그림 그려드리고 계속 했던 2차원 경우에는 그 스케일링 로테이션 민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케이스 1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PSR 민을 계산한 게 곧 스케일링 로테이션 민이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이 스케일링 로테이션 민이고 빨간색이 PSR 민이어가지고 두 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SR 민이라는 거를 SR 민을 같아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항상 같은 건 아니고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같아집니다. 요거는 좀 이제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네. 아까 슬라이드에 디스턴스, 프론트 스페이스의 디스턴스 두 개의 프로덕트로 정의된 네, 제가 그걸 설명 안 드리고 막 넘어갔는데요. 네, 그 SOP 공간에서 그 디스턴스를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SOP에서 그 탄젠 스페이스 정의된 리마리안 이너 프로덕트 그거와 그냥 흔히 쓰는 그 이너 프로덕트와 그다음에 다이애고널 플러스 양수인 다이애고널 그냥 로그를 씌운 그 탄젠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 두 개 가까우는 게 스케일링 팩터가 있어요. 혹시 이거는 그냥 자유로운 상수 미리 정하는 상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SOP의 디스턴스와 다이애고 플러스의 디스턴스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곱하기로. K는 그냥 아비트레리하게 정하시는 거예요. K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이그샘플 할 때 항상 1로 두는데요. 그럼 앵글하고 크기하고 뭘 더 중요시할 거냐? 그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정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1로 그냥 두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가 이거 그냥 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 PSR 민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SR 민이라는 거 정의를 하고 샘플 버전을 정의를 하고 또 이제 파퓰레이션 버전도 정의를 다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거를 다 이제 해놓고 나서 그 든 생각이 이게 과연 정의가 잘 되는 것인가 라는 게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게 정의가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건,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사실은 이겁니다. 이 FPSR이라는 게 제곱합을 이제 그 확률 매저에 대해서 일반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UD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이게 그러니까 약간 분산이 파이나이트하다라는 조건이에요. 제가 이거를 파이나이트 PSR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조건 하에서 이 PSR 민 셋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잘 네.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그 아이겐벡터 그러니까 아이겐스의 디컴포지션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네, 평균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그 로테이션이 좀 프로나운스 되도록 네. 네, 로테이션과 스케일링이 따로따로 각각 좀 동시에 프로나운스 되도록 계산을 하고 싶어서 네, 이 공간에서 평균을 정의한 것이죠. 그럼 설명이 좀 혹시 랜덤 매트릭스 시어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랜덤 매트릭스 시어리 네. 그 정의 그 시어렘을 추구하는 거. 있을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는데요. 네. 제가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니크한지 그거의 얘기인데요. 제가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PSR 민이라는 거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데 데이터는 여전히 그 SPD 매트릭스 공간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이겐 디컴포지션 공간으로 오면서 여러 개 버전으로 막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PSR 민을 계산을 하면은 절대로 유니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ever 유니크고요. 최선의 가장 좋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의 p-1 곱하기 p 팩토리얼만큼의 이 PSR 미인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p 팩토리얼은 퍼뮤테이션의 개수고요. 2의 p-1은 사인 체인지의 개수예요. 정확하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렇게 좋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이겐 디컴포지션들이 다 한 SPD 매트릭스 아이겐 컴포즈를 하면 한 그 매트릭스가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 PSR을 이 아이겐 컴포즈를 하면은 그럼 유니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조건을 제가 그냥 말로만 써놨는데, 일단 서포트가 굉장히 작아야 돼요. 굉장히 작은 경우에만 유니크니스를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서포트의 크기가 이 MP라는 게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공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 없이 막 써놓은 이 GP라는 게 퍼뮤테이션과 사인 체인지로 이루어진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공간을 이 사인 체인지랑 퍼뮤테이션들로 이렇게 나눈 그 쿼션 스페이스에 있는 그 공간, 그 매니폴드의 레귤러 컨벡시티 레디어스보다 작아야 이게 이런 유니크니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밀집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갖고 오면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4개 또는 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갖고 오면은 평균 계산할 때 컨트리뷰트를 하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 서포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스트롱 컨시스턴스랑 센트럴 리밋 티오렘도 보였는데요. 이거는 챌린지가 뭐였는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PSR, 샘플 PSR 민 셋이 population PSR 민 셋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이면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민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제 일단은 이런 굉장히 조건은 사실 굉장히 미니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PSR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하다, 그 분산이 파이나이트하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이 PSR이라는 셋이 있어요. 이건 population인데 미니마이저가 여러 개여가지고 population 셋이 있고, 그다음에 EPSR, NPSR이라는 거는 이제 샘플, 이제 셋이, 이 샘플 셋이 population 셋으로 가는데 한쪽 방향만 사실은 보이게 됩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ENPSR이라는 게 EPSR, 이게 population이 두 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ENPSR, 이게 XN인데 XN 과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XN 과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수렴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1로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저기서 제가 원사이드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빈 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쪽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퓰레이션 버전을 전부 다 덮으려면은 가정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사실 간단한데요. 이 EPSR이라는 게 파퓰레이션 버전이 정확하게 이제 딱 셀 수 있을 만큼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웃스코프 디스턴스로 이 셋들 사이의 컨버전스를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롱 컨시스턴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샘플 사이즈를 늘리면 샘플로부터 계산한 이 평균이 파퓰레이션 민으로 수렴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어신토틱 노멀리티, 그러니까 센트럴 리밋 티오렘 비슷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했듯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이쁘게 생긴 매니폴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쁘게 생긴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탄젠 스페이스에서의 정규 분포로 수렴하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가는 이런 매핑이 정확하게 어떤 매핑인지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차트를 이용해서 이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많이 써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떤 얘가 사실은 적어도 4개가 있어요. 4개 이상이 있고 X1, X2, X3, X4가 그것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좋은 저런 가정에 만족하는 경우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요 중에 하나는 거기로 간다. 라는 게 저 어썸션 중에 어썸션 첫 번째, 두 번째 어썸션이 그것을 이제 보증을 해주고요. 그럴 때 요거 하나를 우리가 골라서 요 주변에서의 분포를 보면은 탄젠 스페이스 위에서 어떤 형태의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하더라. 이제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텐서 베이스드 모포메트리에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lateral ventricular structure라고 이제 뇌에 이런 게 양쪽에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일찍 태어난 아기들, 그다음에 제대로 태어난 아이들 두 그룹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이제 뇌의 이제 요 부분 모양을 보고요. 그다음에 일찍 태어난 아이들과 늦게 제대로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 이 뇌 모양이 어디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찾아보는 그런 통계 분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의 다른 점을 여기서는 이제 2차원 2 곱하기 2의 SPD 매트릭스로 보고요. 그래서 이 SPD 매트릭스들이 서로 그룹이 이제 또는 그것의 평균이 서로 다른지를 비교하는 그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왼쪽하고 오른쪽 2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조그만 이 점이 이 부분에서 이제 쉐입 디퍼런스가 많이 나왔다. 프리텀하고 풀텀하고 그 뜻이고요.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요만큼에서 쉐입 디퍼런스가 많이 나왔더라.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왼쪽이 이제 그 로그 유클리디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다른 점이 딱 여기만 나왔고요. 스케일링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 다른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은 다른 점을 찾을 때 조금 더 테스트의 파워가 높다 또는 더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봤더니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별한 프로텍스 하나를 골라서 데이터를 이제 플러스를 해봤는데요. 로그 유클리디안 탄젠 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그냥 데이터를 좀 평면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트릭스의 첫 번째 다이애고날, 두 번째 다이애고날, 업 다이애고날 값을 이렇게 했더니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제 두 그룹을 나타내고요. 이 스타가 두 그룹의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두 그룹이 다른 거를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같게 나와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스케일링하고 로테이션으로 아이겐 벡터로 나눈 다음에 플롯을 했더니 놀랍게도 파란색은 다 여기에 있고요. 빨간색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도를 좀 맞춰서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빨간색 평균은 여기 있고 파란색 평균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다른 점이 이 왼쪽의 경우에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은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산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다르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 여기는 이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 개수는 브레인에서 그 워터 디퓨전 센서 매저하는 사이트 개수하고 일치합니다. 요거는 사람 수입니다. 사람 네, 아이수에. 아이수 17개. 네, 17개. 프리텀.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그 숫자가 작아서요. 사실은 요걸 가지고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클리니컬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방법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데 근데 한 데이터 포인트는 어떤 매트릭스예요?
지금 이 경우는요, 한 데이터 포인트가 2 곱하기 2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그 디퓨전 텐서가 아니고 그 모포메트리를 나타내는 2차원 텐서예요. 요 위치가 뭐 이렇게 뒤틀어지면은 그럼 아이겐 벡터만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런 걸 보면 어메이징하네요. 네. 클리어하게 이거는 네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요 그림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로테이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는 로테이션을 갈라낼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는 로테이션을 끄집어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잘 갈라지고 저기서는 갈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로테이션 차이가 난다는 게 뭐가 다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부스트랩한 거 정이 많은데 요쪽에 있는 요 텐서와 저쪽에 있는 저 텐서들을 보면은 일단 그냥 값들을 매트릭스로 놓고 값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네. 이걸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로 갈라놓고 이제 사실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가 4개씩 나오는데 그 페어를 잘 고르면은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페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아이겐 벡터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그림이 보여주신 그림은 XY 평면에서도 파란 빨강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네요, 사실. XY 평면은 아이겐 밸류만으로 네, XY 보면은 그 로그 아이겐 밸류고요. 이제 아이겐 벡터를 2차원이니까 네. 여기는 요것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앞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테스트를 할 때 아까 보여드린 센트럴 리밋 티오렘에서 어심토틱하게 노멀로 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근사를 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갔네요. 네, 그래서 정말로 노멀을 따르는지 그 QQ 플랫이라는 걸 이용해서 눈으로 좀 봤더니 따르는 것 같다. 그런 그림 정리를 좀 하면은요. 저희가 이런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스케일링 로테이션 디스턴스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로테이션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들 공간,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의 공간으로 가고 그 공간은 굉장히 나이스한 공간이어서 기존에 이제 개발된 이제 매니폴드 위에 통계 관련된 기술들을 기법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까지 갈 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간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아이템 디컴포지션이 유니크하지 않아서 가장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저희 옛날 학생이고요. 미국에 있을 때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수학자예요. 데이비 그로이스라고 수학자시고 이분은 아민 슈와르츠맨이라고 제 2006년에 졸업할 때 그 스케일링 로테이션 커브라는 거를 처음에 자기 디서테이션에 썼던 그래서 넷이서 같이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아이겐밸류 그 디컴포지션의 논 유니크니스 같은 거는 네. 사실은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뭐 사인 뭐 베리에이션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패스가 있고 한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나리시스 할 때 보면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 같은 거 그냥 사실 그렇게 따지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도 논 유니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first and second principal component로 해가지고 visualization, 그러니까 이게 네.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네. 뭐 데이터가 뭐 다르다,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아이겐 밸류도 순서를 막 바꿨는데 보통은 아이겐 밸류를 가장 큰 거를 1번, 두 번째 큰 거를 2번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뒤집힐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사인 바뀌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벡터가 이쪽을 가리키는 게 반대편을 가리키는 일사분면의 가장 큰 프린시플 컴포넌트 엑시스를 거기다가 내가 얼라인 시키겠다. 그렇게 네. 선언을 해버리면 네. 유니크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면 유니크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유니크한데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어널리시스 한 경우하고 네. 지금 이 경우가 더 뭔가 이제 그중에서 인피멈 패스웨이의 인피멈 지오데식 같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더 좋은 것 같긴 같은데 네. 네. 기존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이제 하는 경우는 네.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픽스해서 하는 경우는 베이스 세퍼레이션이 이거보다 좀 덜 되겠죠? 일단은 주성분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아무 상관없고요. 네. 주성분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다름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날수록 좋은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들이 데이터 포인트들인 경우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쓸 때는 사실은 데이터의 서머리로 걔네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인 바뀌고 그런 거는 사실 사람이 충분히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넌 유니크니스이기 때문에 굳이 멘션도 많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 저도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거든요. 그러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무한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성분 분석 같은 거 하실 때에도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주성분이라는 게 정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분산이 좀 커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오토메이션이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방식. 네,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오토메이션까지는 아직 못 해봤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계산을 제가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어떤 경우에는 정확히 막 4개가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디멘전이 3을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계산을 하는 툴을 저희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디멘전 2하고 3이 그 텐서 베이스 모포메트리하고 디퓨전 텐서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그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사실은 계산을 만드는 툴을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컴플렉스 허미션 매트릭스 동안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시작만 해보고 못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통계에서 그 타임 시리즈 분석,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 분석을 할 때 그런 이제 그 허미션 매트릭스가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허미션 그 컴플렉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뜯어서 보면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놓고 지금 다시 못 돌아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력이 없어서. 그리고 퀀텀에서 보면 다 컴플렉스 허미션 매트릭스가 주이기 때문에 네. 뭔가 그래도 네. 그럴 수는 있죠. 네. 퀀텀은 아는 척을 안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플랭크가 아닐 때 제너럴라이즈나 사실 랭크가 한 2개가 비어버리는 순간 돌릴 수 있어서 또 네. 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이게 네. 만약에 풀 랭크가 저희는 사실 그 아이겐 밸류의 로그를 씌워요. 그래서 풀 랭크가 아니면 아이겐 밸류가 0이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로그를 안 씌우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만 하고 여기서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 또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 있거든요. 복잡하게. 이제 그거를 0인데다 똑같이 0인 게 2개 있다면은 랭크가 2개가 부족하다. 거기다 똑같이 적용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그 SR 디스턴스 계산하기 어려워서 PSR 디스턴스를 정의하고 그걸 토대로 그 SR 민 대신에 PSR 민 셋을 네. 정의하고
그 일치성이나 중심 극한 정리를 보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SR인 경우에는 CLT나 일치성이 증명이 되어 있나요? 그 SR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간접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PSR 민이 SR 민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스트릭트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을 한다면은 SR 민도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왜냐면 SR 민이 PSR 민과 같고 어떤 의미에서 PSR 민이 컨시스턴트 하기 때문에 SR 민도 컨시스턴트 하고, 마찬가지로 센트럴 리밋 티오렘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두 조건을 조합하면은 굉장히 좁아요. 사실 좁다는 얘기는 서포트 조건인데, 서포트가 굉장히 좁고 이제 저 매니폴드에서 특별한 곳에 가 있어야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요. SR민은 이미 정의되어 있고 PSR민은 새로 교수님께서 SR민도 이 논문에서 정의를 한 거고, 이 논문에서 정의를 한 거고요. PSR민도 이 논문에서 정의를 한 거고, 그 전에 그 지오메트리 프레임워크 같은 거는 이제 그 전 논문에서 정의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